네, 코스피 지수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종가 2,600선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자, 이번 주 특히 오늘 흐름 어떻게 또 이어갈지 이슈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할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말 바쁘셨을 텐데 네.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장 시작 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소식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뒤늦게 좀 들려왔고요. 연말 세금 회피성 이 매물은 쏟아질 여지가 좀 줄어들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좀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근데 사실 2주 전부터 나오네, 만회하면서 워낙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었고, 그동안 고객 예탁금 자체도 한 47조에서 52조까지 네. 올라오면서 사실 이걸 좀 노리는 이제 트레이딩 좀 성에 대한 좀 수급적인 현황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뭐 전반적인 뭐 데이터나 뭐 무역 수지나 아니면은 4분기 실적이나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모멘텀이 붙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환호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 자체는 공매도 금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였나요? 원래 좀 더 일찍 나왔다면? 조금 일찍 나왔다면 좀 더 시장이 더 빨리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2차 전지, 물론 재본 올해 상반기 때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물론 하반기에 빠지면서 해피 물량도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어제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에코프로나 이런 관련 2차 전지주들은 좀 더 크게 빠졌었겠죠. 뭐 워낙 이제 좀 단기성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5년에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시작이 되면서 양도 차익 뭐 20에서 25% 과세되는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럼 거의 동일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을 좀 여쭤봅니다. 지금 대주주 한 종목이 이제 50억 이상 냈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25년에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 과세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하고 대주주 과세하고 세율이 워낙 다르니까요. 대주주 양도세는 27%예요. 세금 다. 팔면 27%가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워낙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수급에는 더 큰 영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50억이게 되면은 명목적으로 기준이 딱 10년 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13년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이었기 때문에 그 완화가 굉장히 좀 그 양도세 기준이 좀 뭐랄까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매년마다 나오는 게 작년에도 한 양시장 합쳐서 2조 원 나왔었고 12월에만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 2조 원 넘게 나왔었고. 근데 아마 내년에는 물론 뭐 그때 거시 변수, 주식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 뭐 2013년의 기준으로 하면은 5천억 정도이게 되면 1조 이상의 어떤 매물 폭탄이 12월에는 없을 수 있다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단순한 해석은 또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매물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제 결정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이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미용기기 뭐 이런 아니면 의료 AI 쪽은 올해 워낙 이제 많이 뜨겁게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뭐 5배 이상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물론 내년 성장성은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2차 전지는 물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은 회복 속도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클리오나 최근에 아니면은 뭐 클래시스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내년에 더 성장하는 이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수혜를 오히려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는 현대 기아차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 12월 들어서의 상승률만 본다면 현대 기아차가 삼성전자, 스카이하이닉스 수익률을 앞질렀다. 결국은 자동차 업종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해소가 되면서 출하량이 특히 가동률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1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던 것 같고 결국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60개월 지금 할부 금리 자체가 7.8%까지 올라왔었고 네. 지금 신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8%, 3.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 자체가 피크아웃으로 전환을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내년부터는 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그런 자동차 출하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던 사 때문에 샀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나도 한번 자동차를 한번 사볼까 이런 구매 심리 자체가 좀 회복 속도가 올라가는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률 자체가 올라간다. 그리고 2025년에는 북미 쪽이나 이제 조지아 공장 이제 전기차의 속도도 충분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투율이 한 7.8%라고 한다면은 네. 내년에는 한 10% 이상 북미 쪽 시장 침투율이 올라간다라면은 충분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은 내년에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뭐 삼성전자보다 영업이 훨씬 더 잘 나왔던 현대차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이런 추세가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자동차, 특히 완성차 관련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되면서 주가 눌러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 매크로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가 피크아웃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연초부터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올 게 반도체일 것 같고, 기대보다 성적이 잘 나올 게 자동차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성적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반도체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기대와 쏠림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반도체가 막 빠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리고 올해 피크아웃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안 됐었던 이유는 저는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도 엔화가 너무 약했어요. 네.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내 환율을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서 일본 여행 많이 가셨지만 또 자동차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혜보다는 피해를 봤었던 부분인데 내년에 어쨌든 BOJ 입장에서도 1, 2, 3월에 지나면서 춘투를 보고 정책 전환을 가져간다 그러면 벌써부터 엔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12월에 아까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수익률 좋은데요 했을 때 하나의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엔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크아웃 논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왜? 이미 피크아웃으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었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기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좀 많이 움직여서 좀 이 투자자라면 그냥 다 쏠리는 것보다 저는 자동차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가 저는 내년 초부터 움직일 줄 알았더니 빠르게 움직이네요. 네. 근데 그래도 엔화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저평가나 방어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배당 기산일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현대기아는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인가? 완성차를 볼 것인지 관련된 부품주를 볼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많이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도 항상 늘 고객님께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부품주를 사시고 네. 안정적으로 한 10%, 20%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로 사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 쪽도 지금 일본 자동차 비중이 한 70, 80% 되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엔화 자체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지금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태국에서 유명한 일본 자동차가 심한데 물론 테슬라도 있을 거고 현대 자동차 그것도 있기 때문에 유럽도 내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현대차 비중, 매출 비중이 한 90%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도 뭐 향후에 뭐 25년, 24년에는 실적이 크게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사실 변동성은 이제 부품주들이 크다 보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더 많이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SL로 가시고 뭐 예금 적금보다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현대차를 지금 가격에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관심 받은 종목들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넥스트 칩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이 회사도 2025년부터 일단 흑자 전환이 좀 되는 상황이고 일단 타겟 자체가 레벨 2단계, 3단계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지구공이 내년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걸로 자기네들 크게 먹을 건 없다. 결국에는 2026년부터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한 56개 차종에는 모든 ISP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벨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이번 CES 2024에서도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그 개화 시장,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한 개화 시장이 이제 열리는 이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칩 자체가 16개까지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 아니면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섹터 자체는 외국인들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준비한 다음 이슈도 좀 관련성이 있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빈집 찾기입니다. 네, 안도렐리 올까? 빈집 찾기. 자, 틈새 공략하는 이런 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자동차 그리고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이 과연 같을까라고 좀 사실 좀 여쭤보고는 싶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 솔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패시브 자금을 노린다라고 하는 부분, 그 기대감에 또 쫓아서 미리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으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 개인 뭐 아니면 이제 고객들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거 말고 낙폭 과대 종목들을 좀 이제 많이 검색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뭐 개별주 단에 뭐 차이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면 금리 인하되면 뭐 건설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게임주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건설주도 물론 금리 인하 수혜기는 하지만은 워낙 이제 PF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안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는 종목들이 뭐 페트론이나 인벤티랩이나 한미약품이나 이제 큐라크 같은 비만 쪽 관련 회사들이 이번에 좀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비즈니스 미팅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몇몇 기업만 해도 이미 임상이 준비를 해왔고 올해 6월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내년 금리 인하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빅파마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1월 달에 AB 바이오가 1조짜리 이상 나왔었던 흐름에서 아마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생각보다 한 건이 아니라 한 두세 건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도 펄어비스는 올해 콘솔 게임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은 작년과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최근에 뭐 넷마블, 위메이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충분히 아직까지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호진 과장님께서 꼽아주신 낙폭 과대 종목들 섹터로 보자면 이제 제약바이오 좀 말씀을 해주셨고 게임 말씀해 주셨거든요. 더 하실 섹터. 아니 저도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게임을 좋아하는데 공교롭게도 왜 그러냐면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수익률이 튀기 시작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 빅파마들의 M&A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시발점이냐면 M&A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이 펀딩의 밸류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나 비용으로 인해서 뭔가 자금력이 필요한데도 자금력을 못 받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지만 조금 소위 말해서 소외되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 컨퍼런스 때 M&A나 빅딜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낮고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JP모건 한번 2, 3년 전에 봤을 때 막 별거 없이 지나갔어 이런 얘기도 많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뭔가 관심이 없을 때
이제 많이 싸졌기 때문에 빅딜이나 M&A 물론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뭔가 이쪽에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네. 뭔가 이제 금리가 이제는 멈추다 보니까 이제 좀 이쪽에 관심을 가져네. 아까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내년에 항암제 쪽을 항암제 쪽은 계속 이제 온고잉하는 성장세니까 그만큼 제약바이오와 둘러싼 아이디어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잊혀졌지만 2차 전지 이전에 제약바이오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거래 대금의 한 70~80%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런 영광이 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인수가 있었던 게 ADC 쪽이었고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 주신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지금 기술 이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레고캠바이오고 ADC 아까 말씀하신 거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독점 계약 이슈가 원래 연내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20몇 %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퀴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이비엘 바이오도 그러니까 지금 인상 3상이나 지금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5개 이상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두 건만 나와도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가나 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슈로 좀 시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좀 어떨까요? 지금 아직 관심이 막 지금 있지는 결국 않아서요. 비전 프로죠. 이제 2월달에 만약에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은 쪽에서? 최근에 뭐 자이언트 네. 스텝, 뭐 덱스터, 뭐 위지 스튜디오, 뭐 다른 개별 이슈긴 하지만은 결국 메타버스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측면에서 빈지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돈을 아직 벌지는 못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은 지켜보자. 그래도 한 번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빈집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빈집을 털 수 있게 될 그 장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 전략은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종목 장세에서 더 빛을 발할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겁이 나는 게 1월 효과나 지금 산타랠리도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에서 사실 23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산타랠리 기간입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겁이 나는 게 물론 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대형주 장세가 이제 서서히 지금 이미 외국인들은 수급을 매집 통해서 이미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네. 쫙 올라가 버리면은 나는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수익을 크게 안 나는 것 같지? 이런 좀 상대적인 영향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권좀 다 넘겼고요. 현대차, 기아도 이미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모든 뭐 대주주 한도세의 영향도 이미 끝났고 그럼 여기서 이제는 모멘텀이 1월 효과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 장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장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 뷰십니까? 외국인들 수급 들어와서 대형주들 지금 강하게 갈 수 있는 여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주로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평가 절하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다소 이제 이 기세는 인정은 하는 건 맞아요. 저도 네. 기세는 인정하는데 어느 순간 또 바뀔 수 있는 게 수급이긴 합니다. 수급만 보다가 약간은 이제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주제에서는 이제 빈집을 찾는 부분 네. 그리고 소외되어 있었고 나름의 성장을 갖고 간다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샀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꼭지에 소위 1조 원을 베팅하는 게 외국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시장이 올라와서 뭐 크게 폭락하는 아니니까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키 맞추기로 인해서 뭐 자동차도 움직였고 아까 뭐 게임이라든지 하다못해 메타버스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우리 시장에 뭔가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샘솟게 하는 그런 국면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진 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아쉬운데요. 네, 또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